어느 늦은 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대학생 수미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농촌의 외딴 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민과 친구들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집은 수민의 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한옥으로 몇 해 전 수민의 부모님이 잠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규모가 커 보였고 주변의 적막함과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과자와 음료를 나누며 도시에서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밤이 깊어가고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봤던 이야기야. 어떤 한옥에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다들 일순간 긴장감이 돌았지만 곧 이어 웃으며 서로의 겁을 주기 위한 농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수민과 친구들은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돌아왔고 피곤함에 모시겨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주변은 캄캄했고 어디선가 문득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얼어붙은 수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소리는 가까워졌고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수민은 누군가 혹시 장난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수민은 매일 밤 같은 소리로 인해 잠을 설쳤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심지어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무엇인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인 수민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부모님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이 집에 얽힌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 서는 해 한 여인 입이 극적인 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로 이 집의 털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수미는 소름이 끼쳤지만 친구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돌아갈 것이고 친구들까지 걱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짐을 꾸리던 수미는 방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유리 구슬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구슬은 마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도시에서도 밤중에 잠이 깼을 때 그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민의 방에서 여행 때 발견했던 그것과 똑같은 유리 구슬이 발견되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때부터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내게 큰 위안이 되었고 머리를 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졸업을 앞둔 한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의 추억을 쌓기 위해 산정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 모두 바빴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주말을 찾아 간신히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그 산장은 우리 대학생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주말 여행으로 찾았다. 그러나 이 산장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큰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도 가끔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차에 짐을 싣고 이른 아침 출발했다.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피로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산장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를 방으로 안내하며 산장의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정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산속이라 길이 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첫날 밤 우리는 바베큐를 하며 한껏 즐겼다. 술이 몇 잔 돌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산장에서 있었다는 괴담도 빠지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밤에 혼자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밤에 길이 바뀐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산장 밖은 온통 어둠이었다. 우리는 장작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두가 그의 말을 흘려넘겼지만 그는 계속 심상치 않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당황해서 주변을 서성이며 플래시를 찾았다. 플래시 불빛이 여기저기서 겨우 밝혀지고 우리는 웃으며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겁을 주려 장난을 칠 때마다 어둠 속에서 깨지는 비명소리에 우리는 더욱 흥이 났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한 발자국 소리로 변해갔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소리는 사라졌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인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방을 나섰다. 시간이 점점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곧이어 다른 친구도 그녀를 찾겠다며 나갔다. 몇 분 후 갑자기 그 친구가 헐레벌떡 돌아왔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다그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가 없어. 화장실에 갔는데 사라졌어. 우리는 모두 혼란에 빠졌다. 지연을 찾아 산장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져갔다. 결국 산장 매니저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니저의 연락처도 산장 안에 있던 그의 방도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외부와 통화가 되지 않는 산장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모두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창문으로부터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누구도 잠들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짐을 싸서 산장을 빠져나왔다. 지연을 찾기 위해 모든 신고를 했지만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는 그 산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가끔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발자국 소리와 젖은 발자국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곤 한다. 그 산장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오랜 전통과 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우리가 묵게 된 곳은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한적한 민박집이었다.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셨고 우리에게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다. 첫날 밤 우리 일행은 민박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따가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밤에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작은 해가 한 채가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창문과 문짝이 서늘한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 중 하나가 그곳을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해가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내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각종 잡동사니와 오래된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 중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사진으로 보였는데 이상한 점은 그들 모두가 웃고 있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 묘한 불길함을 자아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나는 괜스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말이 주는 공포는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즉시 폐가를 나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녀온 곳에 대해 물으셨다.
우리가 그 폐가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폐가는 이 마을에서 금기시되는 곳이란다. 50년 전 그곳에서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접근하지 않으려 한단다. 사람들은 그곳에 그들 영혼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 이 말을 듣고 나자마자 우리는 아까 폐가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느낌이 떠올라 모두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가족과 함께 폐가 안에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한순간 그들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며 나에게 돌진해 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예정대로 그 마을을 떠났지만 그 여름의 경험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았다. 그날 밤의 감정과 꿈, 그리고 폐가의 사진 속 사람들, 그 모든 것은 오싹한 전율로 가득 차 있었다. 이후로 나는 어떤 여행지에 가게 되더라도 그 지역의 금기나 전설, 미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언제, 어디서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